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권 속 캠퍼스의 진행을 맡은 문예진입니다. 저희 애슈비에서 2회차에 걸쳐서 특별한 라디오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준비 과정과 후기 그리고 꿀팁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해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처음엔 막연하게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행의 경험뿐만 아니라 배움의 경험까지 주는 스네인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여름방학에 스네인 파리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생한 후기까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와 함께 스네인 파리를 다녀온 저희 호정 씨를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어교육과 이호정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네, 오늘 방송에서는 스네인 프로그램 소개, 저희의 경험담, 그리고 꿀팁까지 아주 알차게 담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 t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Toujours au même endroit, comme si c'était hier, je te vois.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Eux voient les lumières, les paillettes, la tour Eiffel, la Seine, les fêtes. Mais moi, quand j'arrive sur cette rue, je pense à toi qui ne réponds plus. 네, 스텔라장의 라몽 레바게트 파히 듣고 왔습니다. 우선 스노인 프로그램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할게요. 스노인은 우리 학교 국제협력본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입니다. 방학 동안 2-3주 정도 해외 여러 도시로 가서 현지 프로젝트 수행 그리고 문화체험, 서울대 학생들과 깊은 교류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네인 월드 프로그램은요, 여름, 겨울방학에 운영되고 그리고 각 프로그램은 보통 3주 정도 진행이 됩니다. 대표 도시로는 파리, 베를린, 마드리드, 베이징 등이 있고요. 도시별 세부 일정과 구성은 매번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도 정말 간단한데요. 서울대 학부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해외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선발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선발은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로 나뉘는데 서류에서는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를 보고 지원 동기와 관심 분야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프로젝트 계획, 팀워크, 기여 가능성, 현지에서의 적응력 등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저도 면접을 준비할 때 꽤 떨리고 긴장됐었던 기억이 나네요. 호정 씨는 혹시 면접 준비가 어떠셨나요? 저도 면접 준비할 때 되게 떨렸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그냥 키워드나 주제 같은 걸 하나 잡고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네인 파리를 가야만 하는 이유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면접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배워왔던 프랑스어를 실제 생활에서, 그러니까 파리에 가서 실생활 속에서 써보고 싶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고, 또 찾아보니까 일정 중간에 7월 14일이 프랑스 국경일인데 그 날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때 축제도 하고 불꽃놀이도 하는데 그거를 정말 꼭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팀별 프로젝트 계획이나 현지 수업에서 이제 하고 싶은 활동 그리고 또 여행 일정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분위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해서 처음에 이제 준비할 때는 너무 딱딱할까 봐 걱정했는데 그냥 교수님과 이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면접이 더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스누인 파리 면접을 준비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는 불어교육과라서 스누인 파리를 가야 하는 이유가 비교적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불어 공부를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프랑스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좀 더 배운다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면접에서 왜 꼭 스누인 파리여야 하나?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꽤 그래도 긴장을 했었는데 솔직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현장 팀 프로젝트에 대한 저의 계획이나 포부를 좀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프로젝트 관련 질문만 거의 3개 정도를 받았었는데 물론 나라별로 면접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면접 답변을 할 때 너무 포장된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정말 솔직하게 왜 내가 파리에 가고 싶은지를 말씀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면접을 볼 때 엄청 솔직하게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막 몽마르트 언덕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되게 여유롭게 그 오후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교수님도 그 답변을 듣고 웃으셨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저 스스로도 웃겼던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정말 솔직한 낭만적인 이유를 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네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떤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외국어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이제 저는 불어 자기소개도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갔었는데 불어나 혹은 영어로는 물어보는 질문이 아예 없었습니다. 네, 저도 불어로 물어보실까 봐 조금 무서웠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주변 얘기를 근데 또 들어보면요. 실리콘밸리나 캘리포니아 등 영어권 국가는 또 영어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지원하는 나라에 따라서 면접을 준비하는 방식도 정말 달라질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호정 씨 혹시 지원 동기는 뭐였나요? 저는 사실 디저트를 좋아해서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라는 이제 프랑스어를 왜 배우기 시작했는지를 중심으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네인 파리는 전공 경험을 쌓는 것도 물론 있기는 했지만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들을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어로 주문도 해서 먹어보고 싶다는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문을 많이 해보셨나요? 네, 크로아상을 제일 많이 주문한 것 같긴 해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호정 씨와 함께 스네인 파리에 참여했는데요. 정말 잊지 못할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조는 패션 산업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현지 전문가 인터뷰, 팀회의, 네, 보고서도 적어야 되고 그래서 하루가 정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억에 남는 건 파리 현지 사람들에게 저희가 직접 가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팀 사람들과 불어로 설문조사를 또 요청을 하고 그리고 설명을 또 했어야 됐기 때문에 처음엔 너무 떨리고 어색했지만 다들 너무 흔쾌히 설문에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들이 너무 인상 깊고 뿌듯하고 또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파리에 가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거를 프랑스어로 막 질문하고 하는 경험은 스노인 파리에서 했던 팀 프로젝트 이런 거 아니었다면 하지 못했을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호정 씨는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스노인 사람들과 다 같이 공식 일정이었는데 에트르타에 갔던 날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 화려한 도시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오랜만에 탁 트인 자연을 보니까 도시에서와는 좀 많이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에트르타의 바다 풍경이 아직까지도 아른거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듣고 스누이 프로그램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학우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만약 스누이 프로그램에 합격하게 되면 그 후에 필요한 꿀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필요한 물품은 미리 챙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리는 우리나라랑 너무 멀다 보니까 두고 온 게 있으면 막 배송받기도 힘들고 해서 직접 다 사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아서 특히나 전기 어댑터라든지 현지 유심, 개인 간식 이런 사소한 준비가 현지 생활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어댑터는 유럽에서 어디는 필요하고 어디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머물렀던 그 숙소에는 현지에서 이제 막 전기 어댑터를 쓸 일은 없었지만 다른 나라를 여행하게 된다면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라면이랑 한식 간편식이었는데 아무래도 파리가 버터나 빵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속이 조금은 느글느글해질 수 있는데 이때 라면이나 한식 간편식을 먹으면 되게 그런 속이 확 풀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네인 프로그램은 2주에서 길게는 3주까지도 해외에서 체류하게 되기 때문에 평소 본인의 필수 생활용품이 있다면 미리미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잘 챙겨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해외에 오래 있어 본 게 처음이라서 사실 짐을 쌀 때 되게 막막했고요. 저는 짐을 한 이틀 동안 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네인 현지 활동에 대해 많은 분들이 스네인 프로그램은 가서 공부만 하나? 자유시간이 많이 없는 거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호정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스네인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3학점을 주는 계절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너무 강연만 듣고 오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 가서 3주 동안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평일이 있으면 하루 빼고 다 어학 강의를 듣고 오후에 공식 방문 일정에 간간히 포함되어 있기는 했지만 공식 방문 일정을 단순히 강연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박물관도 가고 오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장도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되게 좋은 곳을 방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전에 어학 강의를 3시간을 듣고 오후에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하고 싶은 몽마르트 언덕에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 생강에서 피크닉을 즐긴다든지 이러한 활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이 남는 그런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되게 공감하는데요. 역시 스누이는 단순한 공부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화와 배움이 함께하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학 강의 쉬는 시간에 수업 끝나고 타러 갈 크루즈 티켓 예매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나라별로 또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스누이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서도 그 나라를 여행할 시간은 충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프로그램 일정을 보고 너무 강연이 많은데 라고 했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아니라고 했었던 이유가 오후에 이제 파리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해가 되게 늦게까지 떠 있기 때문에 밤 10시 정도가 돼야 이제 슬슬 노을을 볼 수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 하루가 뭔가를 하더라도 오히려 시간이 남는 그런 낮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네인 현지 강의 중에서 문화 강의가 실제로 관광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치즈 관련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정보를 토대로 직접 치즈를 사서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인상주의 화가나 파리의 박물관, 생강의 역사 같은 다양한 문화 강의를 듣고 나서 여행을 할 때 실제로 인상주의 화가가 그린 작품을 본다거나 혹은 생강을 지나면서 다리 같은 걸 볼 때 배웠던 내용이랑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서 되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분반 수업에서는 인상주의 화가, 생강의 역사, 그리고 파리 박물관 등등 다양한 문화 강의를 들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경험들이 또 파리를 여행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 또 직접 그런 내가 배운 내용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뜻깊은 경험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그 스누이 파리 홍보 영상 같아요. 그만큼 스누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배움과 경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호정 씨 혹시 수능을 다시 간다고 한다면 어떤 점을 더 준비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계획을 더 미리 그리고 상세하게 짜서 가고 싶어요. 예를 들면 박물관이나 전시 일정이 처음에는 가기 전에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다 연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휴가 일정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니까 이런 걸 미리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다니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파리에서 사실 재즈바에 꼭 가고 싶었는데 파리에 있는 재즈바 중에서 라라랜드에 나온 재즈바도 있다고 네, 하고 맞아요. 저희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네, 그런 데서 막 외국인 친구도 막 한번 만나보고 대화도 해보고 싶고 했는데 마지막 날 그걸 미루다 보니까 가게 됐는데 웨이팅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서 못 들어간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시 간다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꼭 자세하게 짜서 다 실패했던 것들까지도 하고 오고 싶습니다. 네, 사실 수능인에서는 그런 세세한 준비가 있으면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정이나 장소를 미리 알아두면 훨씬 더 알차게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누이는 단순히 그냥 해외를 갔다 오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거기서 현지 어학 강의도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또 3주 정도 해외에서 혼자 지내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도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문화체험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진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네인 프로그램은 서울대 국제협력본부가 주관하고 방학 동안 2, 3주 해외 현장학습과 프로젝트 그리고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 그리고 서류와 면접심사로 선발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불어든 현지 언어 준비가 나름 좀 필수라는 점도 저희가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하게 지원 동기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을 좀 상세하게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혹시 수능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번 방송 내용 참고해서 지원서 준비, 면접 준비, 사전 학습까지 차근차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서울대 국제협력본부로 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관련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권 속 캠퍼스 1회차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네인 프로그램과 저희 경험담, 꿀팁까지 정말 알차게 담아봤는데요. 해외로 나가 경험하고 배우고 싶지만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던 분들, 그리고 해외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여권 속 캠퍼스가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렸길 바라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네, 여권 속 캠퍼스 다음 회차에는 글로벌 사회공헌단 프로그램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호정님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문예진이었습니다.